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스리 3월 12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내렸고요. 내일 영하로 꽃샘추위가 온 다음에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는 진짜 봄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계절적인 것을 제외하고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경제,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계절을 역행하고 있진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일어나게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2008년도 제 인생을 뒤바꾼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데요.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은 바로 2008년도 스승의 날 5월 15일 날 제가 A형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일이죠. 제가 그때 A형 간염이 다 나은 다음에 개그맨 박명수 씨가 A형 간염에 걸렸다 뭐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는데 제가 그 당시 A형 간염에 걸렸을 때요. 제 친구 녀석이 명동 백병원에 전문의로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들이 A형 간염을 잡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때 A형 간염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생소한 병이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항상 빠른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A형 간염이 보급되기도 전에 이미 저는 백병원 의선생님들을 당황시킬 정도로 얘 뭐지? 이 증세가 뭐지? 이렇게 긴장시켰던 사람입니다. 변명은 모르겠는데 제 몸의 모든 수치들이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의선생님이 이제 주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할 수도 있겠다. 즉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잘 이겨냈고요. 그리고 한 넉 달 뒤에 8월, 9월 그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가 그 이후에 드는 생각이 나는 A형 간염으로 정말 죽을 뻔했는데 죽을 수도 있었는데 생명을 다시 얻는 대가로 내 모든 것을 다 잃게 됐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겉으로는 제가 되게 잘 지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 불안하게 제 커리어라든가 뭐 저의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어설픈 일들이 막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뻥 터진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오프닝에 해드리냐면 미쓰리가 돋보일 때가 이제 요럴 때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미쓰리가 예상했던 부분에 딱딱 들어맞을 때. 뭐 3월 달에 주식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막 했을 때 제가 여러분 2023년도 1월 달 만약에 1월 달이 아니라면 1월 달 주식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1월이 아니라면 3월 정도쯤에 한번 위기가 올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고 3월 달 증시 전망을 안개 속을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미쓰리 통찰력이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알았다라기보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달해 드리려고 경제 지표를 하나씩 추리다 보니까 그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됐고
그런 경제 지표와 함께 어떤 유동성의 사이즈, 금리를 인상했을 때 또 언제 금리를 인하했고 동결로 몇 번을 유지했고 이런 것들이 쭉 그려지면서 분명히 이 상태로 뭐 일명 어떤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2800포인트를 바로 갈 수는 없을 텐데 분명히 뭔가 물갈이가 한번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밀린 숙제를 못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양은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엉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일에 결제를 하지 못하면 연체료라는 게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연체료라는 게 상당히 금리가 높죠. 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뭔가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은 대가를 치를 때라는 거죠. 그게 어떤 방법이든 단지 많은 그 투자자들 머릿속에 우리가 최근에 겪게 됐던 그 리스크가 뭐였냐면 바로 2008년도 리먼 사태였는데 그래서 혹시 이렇게 뭐 유동성 버블이 어느서 막 꺼지면서 또 리먼 사태 같은 게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들을 이제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 은행들의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를 뛰어넘어서 미국이 겁나게 자존심을 다쳤기 때문에 어금니를 꽉 깨물고 다시는 리먼 사태처럼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념 하나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먼 사태 같은 거는 터지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같은 경우는 뭐든지요. 이렇게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간보고 재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뽕뽕뽕뽕뽕 더 커집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 모기업 그 SVB 파이낸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증자하려다가 실패하고 매각을 모색하는 중이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금융당국이 발빠르게 폐쇄 결정을 하지 않고 매각해? 그래 어디 매각할래? 뭐 누구한테 팔릴 것 같고 얼마가 될 것 같고 매각 협상을 하는데 또 끝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공포는요. 물에 독을 타는 것 같은 독을 타겠다라는 협박과 비스무리해서 굳이 물에 독을 타지 않아도 나 독 탈 수 있다라는 얘기만 해도 그 물을 받아든 사람은 독을 탔을까 봐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말라 죽는 거죠. 독극물을 마시고 죽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되는 거가 바로 투심이라는 거죠. 여전히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실리콘밸리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에게 돈을 대준 거다. 뭐 예를 들면 이 지난 40년간 이 실리콘밸리 벤처 회사에 자금을 대준 스타트업 수가 3만 개다. 그래서 도미노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40년간 누적돼서 돈을 빌려준 회사 기업이 3만 개라는 거죠. 이 3만 개 기업 중에 다 완납한 기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질이 멸렬하고 그러면은 일이 커진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미국 금융당국이 이 SVB 파이낸셜이 증자 실패한 다음에 매각한다 그랬을 때 야 무슨 개소리야 당장 폐쇄해. 이렇게 정말 발빠르게 그 공포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미국 금융당국 입장에서는요. 빨리 폐쇄시켜버리고 정리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투심은 여전히 불안하게 당분간 갈 겁니다. 그리고 연준은 어쩌면 그거를 이용해 먹는 거죠. 왜요? 금리를 높게 인상해서 50bp, 뭐 필요하면 75bp 인상을 해서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은데 지네들이 해봤거든요. 작년에 막 75bp씩 4번 연달아서 금리 인상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 2023년도 3월 달인데 인플레이션이 6.4%씩이나 됩니다. 걔네들의 목표는 2%인데. 그러면 그 2%를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하자니 미국 경제 지표가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걱정되는 거죠. 연준이 절대 미국 정부가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파산했겠어요? 미국 경제가 좋은데 왜 파산됐겠습니까? 너무 그냥 막 과욕을 부리고 예를 들면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막 신용대출 받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현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막 증권회사에서 막 1억씩 빌리고 그래서 다 털면은 깡통계좌 되고 지금 그런 식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리먼 사태는요. 그런 거였어요. 리먼 사태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는 그 대출 상품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또 하고 그래서 유동성이 뿡뿡뿡뿡뿡 막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뭐냐.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익들이 잘 안 잡히고 해서 돈을 뺀다든가 뭐 아니면 어찌 보면 대출 부담이 적어서 그러니까 대출 그 이자 부담이 너무 세서 뭐 대출을 안 받고 뭐 버틴다든가 돈을 뺀다든가 하여튼 그런 식의 미국 그러니까 경제가 좋지 않아서 발생된 일이에요. 은행의 시스템이 붕괴된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그 실적이라든가 전망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 안 좋다니까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잡아야겠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6.4%인데 이번에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6.1%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월 대비 둔화폭이 0.3%인데요. 이렇게 둔화될 수 있을까요? 지난달에 0.1%밖에 둔화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뭘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이죠. 가뜩이나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참석해서 50bp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질러버렸고 그 다음 날에는 뭐 50bp 금리 인상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없었다면 투자자들은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저렇게 좋은데 연준이 막 금리를 막 인상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연준은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상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네? 그런데 경제 지표는 안 좋네? 이거를 걱정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 딱 터지자마자 바로 그냥 미국 금융당국에서 파산 딱 폐쇄시켜버리고 자기네들이 착착 정리하되 공포감은 시장에 남아있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려진다고요. 여러분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같은 거 터져서 도미노로 더 안 좋아지면 어쩌나 줄도산이 생기면 어떠냐 이러면 당장 뭐가 움직입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져요.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이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의 문제는요. 미국 경제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미국은.
만약에 그거 인정하게 되면 굉장히 또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국은 중시를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권사들이 제시한 뭐 증시 전망을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지금 일단 뭐 외교적으로도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 안 좋게 지금 가고 있는 데다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미국을 바라보고 금리 인상 걱정하고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문제 걱정하지 중국의 뭐 이번에 뭐 춘절 그 결과물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영향 못 받아요.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뭔가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니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350에서 2570포인트 잡아놓고 악재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후폭풍에 따른 변동성이고 호재는 중국 춘절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호재가 완전히 작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투심에서는. 아직까지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후폭풍은요, 좀 유지가 될 겁니다. 그 유지를 미국 정부, 연준이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 문제 하나로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 이런 얘기 상관없이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에게만 꽂혔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연준이 50bp 금리 인상 못할 수도 있겠네 라고 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국의 16위 순위의 은행이 이렇게 파산하고 이러면서 폐쇄하고 이러면서 어디인가 뭔가 자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일타쌍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빈정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매하는 종목,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한 번도 매매해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냐면 전 종목 다 하나씩 매매해 봤을 때. 그때 첫 번째로 매매했던 게 삼성전자였는데 그 이후로 제 의사로 삼성전자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인이 있는 그런 종목들, 일명 뭐 세력주? 뭐 그렇게 그런 걸 매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지면 이게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막 눈치 없게 빠지면 세력들도 몸을 사리지만 뭔가 방향이 확실하게 딱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세력들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투매하죠. 손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악성 매물 다 소화되고 오히려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벤트 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날은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세력주도 매매 안 하고 그냥 경제 분위기도 막 이렇게 막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염려되시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이거든요. 제가 작년 연말에 1월 달이 될지 3월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나 좀 터질 것 같은데 대부분 봄에 이제 부동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죠. 물론 그 3월이 지금입니다만 실리콘밸리 뱅크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산 버블 꺼지는 과정인 거고 문제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엔 지금 억지로 그 부동산에 완전히 그냥 인공호흡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어거지로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죠. 뭐든지 대가가 있고요. 일어나게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스르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럼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지금 뭐 둔촌 그 주공 아파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번에 무청약인가요? 아니 뭐 무순위 추첨 이런 거에 뭐 얼마가 됐고 다 개벽 따기 같은 소리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파장이 생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은 엄청난 파장이 생길 겁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영향은 받을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과 주식이 갖고 있는 각자의 특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덜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어떻게 판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금리를 이제 인상하지 않고 동결로 간다고 하면은요. 주식시장은 뭐 2,800이고 나발이고 의미 없이 그냥 아기자기하게 굴러간다고요. 제가 작년 연말에 올해 증시 전망했던 대로 전 갈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그랬죠. 대한민국 공식 주식 움직임은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팔고 기관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주린이들이 주식에 뛰어든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대한민국 코스피 한 뭐 2,400, 2,500포인트 정도 나타나면 당장 전문가들이 2,8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할 텐데 미쓰리가 생각하건대 그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 뜻대로 된다면 미쓰리가 올해 돈을 못 벌 텐데 그들 뜻대로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올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게만 인지하시고 계시면 좀 힘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밴드요. 그냥 적정선입니다. 우리는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게 어거지로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3,000포인트를 너무 손쉽게 봤던 거예요. 다 때가 있고 했는데 너무 빨리 3,000포인트를 만져보다 보니까 지금 그 후폭풍이 너무 크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현재 포인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방송, 내일 돈다방 미쓰리는 쉬고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3월 14일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뵐 거예요. 아마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그리고 이제 서머타임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제부터는 뉴욕 증시는 10시 반에 시작,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리고 아침 5시에 끝납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절기 내일 꽃샘추위 오고 그런다고 하니까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새날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